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려고 마음먹은 여러분은 연인과의 관계에 뭔가 답답하고 불편한 그런 기분을 근래 들어 꾸준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저녁이 되면 습관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고 난다는 노래 가사처럼 나의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곁에 있는 이 사람, 그렇지만 더 이상의 설레임도 없고 이제 이 관계가 시간 낭비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링크를 따라가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차렸으니 이제 연인의 태도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관계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몇 가지 징조. 첫 번째로 연인의 일방적인 통제와 간섭입니다. 연인이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간섭하면서 여러분을 휘두르려고 한다면요, 굉장히 위험한 관계입니다.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상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해요. 그런데 상대가 행동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이 관계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나요, 상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간섭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적 협박을 하거나 폭력, 폭언, 그리고 내가 살아서 뭐해, 죽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자해로 협박하는 걸 서슴지 않는다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종을 강요받거나 휘둘리고 있다면 그런 애인과 직접 대면하고 이별을 말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이별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할 것 같으면요, 좀 거리를 두고 대화를 나눌 때 도와줄 수 있는 지인과 함께 만나서 이별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잠수를 타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은요, 이들의 공격성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일방적 통제와 간섭을 시도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기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확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애인이 더 이상 여러분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여러분과 대화할 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여러분을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폄하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가끔 쓴소리로 아주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못된 말과 행동을 보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떨어뜨려서 깨트렸어요. 그랬을 때요, 왜 이렇게 칠칠 맞아? 정신을 어디 두고 있는 거야? 너는 왜 늘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비꼬아댄다면요, 이제 그 사람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싸우고 풀어가는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사랑도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언제나 연인 일방이 고함을 지르고 여러분의 의견에 이유 없이 반대하거나 외모에 대해 지적하고 농담하거나 놀리거나 혹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커리어를 공격한다면요, 이들은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연인의 이런 공격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감정적으로 주눅들어서 마음이 나약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휘두르기 위한 조정 언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연인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데이트하는 것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지인들에게 여러분을 보여주는 걸 꺼린다면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연인이 아주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혹은 연인의 부모님이 너무너무 엄격하다는 등 뭔가 특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까지 애인을 숨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토리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인과 친구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비밀로 하고 그리고 공공장소 같은 곳에 영화를 본다든가 공원에 갔을 때 여러분과 손을 잡고 걷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도 불편해한다면 이제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스킨십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을 원하는 쪽이 항상 여러분인 경우가 많아지고 상대에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라면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직감으로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키스를 할 때도 여러분이 먼저 하고 싶어 하고 해달라고 할 때까진 뭐 하지 않는다는 등 이건 애정에 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걸 자존심 상하게 뭐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망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꺼리는 어떤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둘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분명 바람을 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여성보다 남자들이 스킨십이나 잠자리를 좋아한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전에 스킨십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면 마음을 주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일단 마음이 가고 아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던 손길을 멈췄다는 건요, 상대가 생겼다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술을 권하고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폭력적 행동도 서슴없이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 이런 거 존중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연애를 하는 과정에 상대방이 강요하는 그런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이해해주는 게요, 서서히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나쁜 거라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여러분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연인이라면 상대에게 여러분은 그냥 버리기 아까운 장난감일 뿐입니다. 연애가 끝나고 이별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지난날에 좋았던 점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래도 이런 건 좋았고 이럴 땐 사랑스러웠는데, 그런 생각은 일기장 속으로 밀어 넣으시고요, 헤어짐의 이유,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꼭 반추해 보셔야 합니다. 헤어짐이 그저 미련이나 번민이 아닌 교훈으로 남아야만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능력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서 또 다시 만나서 비슷한 문제로 또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별을 결심한 건 어떤 문제 때문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댓글에 답글 확인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